누가 만들었나? 저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랬던 길인데요. 하루에 한 10명도 채 다니지 않았던 길이고, 여기서 뭐 할머니들 맨날 세 분이서 고스톱 치고 계시던 그런 조용한 길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1년에 한 150만 정도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고스톱 치던 할머니 있고 평상 있었던 곳인데, 할머니들 표현에 비유자면 인민군 쳐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저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거는 칠곡군이라고 하는 곳의 사례인데요. 포천이 제가 보니까 인구가 13만, 15만 조금 안 되시던데, 칠곡은 12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포천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좀 작은 경북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여기가 칠곡군이고 여기가 대구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1990년대, 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에 그 삼성의 애니콜이 구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이건희 회장이 그 불량 나가지고 애니콜 불태웠던 그곳이 바로 구미입니다. 그리고 구미의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 수도권의 여러 이제 그 서울의 배후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칠곡군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생산직 노동자로 온 여성분들이 이주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 농촌 중심의 원주민과 새롭게 온 공업 중심의 이주민들이 함께 사는, 어울려 사는 그런 도시로 변하게 되었고, 이 젊었던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애를 놓고 하면 대부분 다 경력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경력단절이 되다 보니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칠곡군에서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학점은행제 대학에 가게 되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 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쯤 되면 애들이 한 3, 4학년쯤 되면 좀 프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성된 사람들이 평생학습대학으로부터 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이제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게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하게 돼버린 거죠. 아까 우리 뭐 많은 이제 전문 강사들이 양성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물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2012년부터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 제일 핵심적인 컨텐츠를 저희가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가 딱 10년째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32개의 마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하면, 공동체 회복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전수, 세대에 대한 교류, 문화의 교류, 도농교류, 문화다양성, 생활예술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직접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문화적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 포천에서도 다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다만 그거를 마을회관에서 직접 하고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들입니다. 뭐 아버지 여기 계실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뭐 사진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아까 뭐 전문 강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강사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직접 찍어보는 프로그램들을 마을에서 직접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경상도 저처럼 이렇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부엌에 들어가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야 정지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저희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그 남자들 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할머니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시더라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식사도 하고 계세요. 근데 할아버지들 혼자 독거노인 되시면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리를 같이 해봄으로 인해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실험들을 곳곳에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사진들도 모으게 되고요. 예,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하고 살게 해준 집이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불국사입니다. 여기 30대 중반에 너무 팔아서 불국사 여행 갔는데 이 지랄하다 돈 못 모았다고 어르신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이 지역의 우리 지역의 컨텐츠로 만들고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학술 어르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새끼를 꼬우는 게 주로 하셨던 취미생활이셨어요. 그냥 심심하면 새끼를 꼬았는데 이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작품활동으로 좀 승화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 친구들이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마을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새끼 꼬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마을에 방문을 해서 이거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배우셔가지고 주민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태코를 받은 건데요. 이게 태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을에 네가 우리의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는 굉장히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귀농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이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가지고 태코를 받았던 그런 사례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는 공동체들을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주로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문화 여성들과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 프로그램을 하시면 주민 여러분들 무조건 잘 드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있었던 자기 전통 음식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우리의 음식을 이 친구들한테 또 레시피 같은 것들을 또 설명해주고 하면서 정을 쌓는 모습들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아마 가장 잘 아실 만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은 시가 뭐고, 평균 나이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처음 깨친 기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이 소박한 시집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큰 기대도 안 하고 내놓은 초판 1000권이 2주일 만에 모두 팔려서 봉이 난 겁니다. 오늘은 시가 뭐고라고 하는 시집을 저희가 발간을 해서 문학계에서 굉장히 큰 좀 반향들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가 100% 문명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문맹자들이 있습니다. 문맹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해방 전에 태어나셨던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은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신체적인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글을 깨치시고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글을 못 깨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평생 소원이 손자 손녀 이름 석자 써보는 거고, 군대 갔던 아들이 보내줬던 편지를 읽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젊은 엄마들이 마을에 가셔가지고 이분들의 한글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 선생님들이 되어주셔서 한글을 가르쳐드려서 한 3년 4년 지나가지고 이제 떠듬떠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쓸 줄 아셔서 이분한테 글을 한번 써보셔라 라고 하니까 이게 다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나오냐, 소화자 할머니라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시가 뭐고입니다. 너네들의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넣고 헛둥지도 많은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 씨 배추 씨만 아는데. 이런 시들을 저희가 엮어서 시집을 발매를 했는데 10,000부 정도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등에서 다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시장에 가셔가지고. 자, 조덕자 할머니가 쓰셨습니다. 젊을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주막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호호백발 할배되니 갈 곳이 없어 집 밖에 못 오니 이제 살마이가 제일 좋다는. 제목이 뭘까요? 예? 신랑 땡. 원수 땡. 아유 우리 저 어르신 원수신가 보죠. 가정사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뭘까요? 시간이 다르서 네? 할배 비슷하게 갔는데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감님이 젊었을 때는 맨날 돈 있고 힘 있고 이러니까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막 술만 드셨는데 이제 힘 빠지고 하니까 아이고 막 이제 할머니가 제일 좋다네. 밥 차려달라고 귀찮아 죽겠어. 이 얘기입니다. 옆에 김복덕 할머니가 쓰셨습니다. 영감 떠난 지 벌써 10년, 일만 하고 보내고 나니 너무나 서운하고 가슴이 아프네. 어떻게 살아라고 앞에 갔나. 영감은 나한테 많이 해주고 갔는데 나는 해준 게 없네. 이 다음에 만나면 잘해줄게요. 내가 갈 때까지 잘 있으니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제목이 뭘까요? 예, 빨간 옷 입은 우리 선생님. 영감 땡! 영감이면 제가 이 문제를 냈겠습니까? 예? 서방님 땡! 그리움 땡!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런 아마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구절절한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 영감이에요. 제가 이 두 시를 보면서 차이가 뭘까? 이거 왜 영감이고 왜 우리 영감이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인데 산 영감하고 죽은 영감 차이구나. 이 영감님은 안 그러셨겠어요? 이 영감님도 이 세대에 계셨던 분이면 맨날 바깥에 나가서 다 주막에서 한잔하고 그러셨죠. 근데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그리움이, 그런 어떤 미움이 싹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그립고 가슴 아프다지 않습니까? 앞에 계셨던 소화자 할머니나 조덕자 할머니나 김복덕 할머니가 이러한 글을 쓰셨는데, 자 보시죠. 저도 앞서 보셔서 모르겠죠. 저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런 글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교수님들도 국문과 교수님들도 이런 감성을 못 내십니다. 이 세 분의 할머니만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에 대해서 조금 국어 시간 조금 돌아가 볼게요. 시적 상징, 은유, 비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데 너무나 감동적이죠. 근데 이 세 분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원래는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들판에 있는 풀 같은 분들이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누가 와서 밟으면 밟히는 대로 평생을 자기 이름 석자로 못 쓰신 대로 살아오셨습니다. 해가 뜨면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남편 복리하고 자식 키우면서 인생 80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간단하죠. 글을 가르쳐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시인으로 거듭나셨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 칠곡군의 가장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거듭났습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방송에서 다 나왔고요. 이분들의 글자체를 또 만들어서 지금 한글이나 뭐 PPT나 쓰실 때 칠곡 할매 글꼴을 치시면 이 할매 글꼴, 저희가 이 글꼴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꼴이 꽤나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꼴을 만들어 주셨던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창작자로서 도시에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한글을 모르셨는데 똑같은 분들인데 이 할머니들은 연극단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분들은 합창단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문화 수혜자에서 이렇게 인근의 또 뭐 양로원이나 어떤 노인들을 또 상대로 해서 문화를 베풀어주는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리입니다. 거버넌스가, 도시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서 또 읍면동에서 많은 회의들도 하셨고, 또 행정과 우리 재단 또 우리 전문 조직 우리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엄청난 오류와 엄청난 싸움과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특정하고 누구의 예술가들의 특정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특히 포천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서 저런 할머니들이 칠곡군에만 계시겠어요? 포천시에도 있으실 거고 당연히 우리 이웃, 내 가까운 곳에 다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고, 다만 그분들이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만드시고, 우리 포천도 앞으로 멋진 주민 예술가분들 또 주민 컨텐츠들이 또 때문에 도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도시는, 저한테 도시라는 것을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상력의 산물이다.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상상하시고 또 포천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15분이
1분을 제가 더 썼습니다. 16분을 쓰고요. 4시간 운전해서 제가 또 가야 됩니다. 다음에 혹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더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죠? 예, 생각보다 재밌죠, 그죠? 예, 15분이 아쉬웠죠?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